24년에 워낙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25년에는 증가폭이 좀 둔화돼서 한 4천억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LG그룹, 포스코그룹 중에는 가장 좀 LG그룹이 재무구조상에는 제일 좀 좋다고 이 양극재보다도 네. 이 실리콘 음극재가 네.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실리콘 음극재만 지금 가파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 자, 지난주 그 코스모 신소재에서 이제 유상증자 이야기가 좀 나왔죠. 네네. 네, 그러면서 다행히 월요일 날 증시에서는 이제 상승으로 되고 있는데 네. 어쨌건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죠. 2차 전지 쪽에서 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까봐. 네네. 물론 그 돈이 증설 쪽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또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다는 맞습니다. 얘기니까 네. 호재로 받아도 되긴 하는데 네. 어쨌건 지난번 SK이노베이션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네네. 일단 한번 주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네. 그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죠. 네네. 굉장히 중요한 건 한 번도 저희가 재무제표 안 다룬 것 같은데요. 핵심만 한번 잘 찝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자, 연간으로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6조 7천억, 7조 9천억, 8조 7천억. 꾸준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번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잘 회사 내에서 잘 순환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금성 자산도 6조 3천억, 5조 7천억, 5조 1천억. 요거는 그 사실은 그 네이버 금융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고 증권사 레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레포트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6조, 5조 대 지금 현금 체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시면 100%를 기준으로 잡으시는데 저는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150%까지. 왜냐면 이런 캐펙스 투자를 과도하게 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부채 비율 150% 기준으로 하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100% 미만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순차익금 비율도 보시면 26%, 27%, 28%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유동 비율도 중요한데요. 유동 비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 유동이란 말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유동이라는 거는 유동 자산일 경우에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 자산이고요. 유동 부채는 말 그대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 215%, 203%, 198% 굉장히 양호한 수준에서 포스코홀딩스는 뭐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 매출이 갱신되고 영업이익도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1,700억대에서 내년에 4,200억대, 6,300억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현금 흐름도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 지금 시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요것도 좀 레포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2,600억대에서 한 700억대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근데 아마 이것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 1,000억대 정도 수준은 당연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2025년 기준으로 다소 1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우려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익금 비율 보시면 100% 미만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동 비율 보시면 유동 비율도 여전히 100%로 유동 비율도 100%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넘어가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홀딩스만큼은 아니지만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지만 내년에 거의 1조 가까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요. 24년에 워낙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25년에는 증가폭이 좀 둔화돼서 한 4천억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24년에 1조 가까이 들어오고 25년에도 5천억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계속 사실 전환사채 발행하는 건도 있고 이런 소위 말한 이 재무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한 110% 정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 순차익금 비율도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25년 기준으로 163%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재무 구조도 건전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억대에서 4,800억대, 6,200억대까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요. 다만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지금 외부에서
차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근데 다만 순차입금 비율은 100% 미만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유동 비율 또한 100%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퓨처엠과 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대비 에코프로 BM. 네, 보시면 네, 포스코 퓨처엠의 부채 비율 측면에서 177%고 에코프로 BM이 163%.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5년 기준으로 거의 10조 가까운 9조 6,464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걸 보고 있고요. 2조 정도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또한 100% 정도 수준, 순차입금 비율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유동 비율 또한 179%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재무구조 탄탄하다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더 좋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도 2025년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거의 10조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은 24년에 1조 7천억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4천억대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가장 레포트 중에 좀 보수적으로 잡은 현금성 자산을 가져왔습니다. 부채 비율 100% 미만이고요. 순차입금 비율도 100% 미만, 상당히 안정적이고 유동 비율도 1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LG그룹, 포스코그룹 중에는 가장 좀 LG그룹이 재무구조상에는 제일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소개해드린 종목이나 P&T라는 장비회사인데요. P&T라는 장비회사도 내년에 영업활동 현금이 1,000억이 들어오고요. 내후년에 1,400억. 현금성 자산도 480억, 850억, 1,783억 꾸준히 늘어난다. 다만 이 P&T는 부채 비율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200%, 290%대까지 지금 늘어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110%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DENT인데요. DENT도 이제 그 레이저 노칭 장비에서 독점이라고 소개해드린 기업인데 이 회사도 현금성 자산은 720억 정도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다소 좀 우려할 요인이지만 순차입금 비율은 좀 마이너스다. 그리고 유동 비율도 100%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노신소재인데요. 나노신소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에 220억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110억대에서 243억. 그러니까 나노신소재도 생각보다 재무구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부채 비율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30%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유동 비율 지금 6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P&T나 D&T보다 훨씬 재무구조가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순차입금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네, TC스틸도 설명드렸었는데요. TC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314억까지 늘어나고요. 부채 비율이 지금 132%까지 떨어진다고 보는데 최근에 TC스틸 관련돼서 약간 재무 이슈가 자사주 소각하는 건도 있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순차입금 비율은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지만 유동 비율이 150% 넘기 때문에 TC스틸도 재무구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마알미늄인데요. 사마알미늄도 현금성 자산이랑 영업활동 현금을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동 비율 180%가 넘고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재무구조가 워낙 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좀 우려해야 될 거는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은 보통 150%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단에서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1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부채 비율이 15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좀 부채 비율에 부담이 있는 편이고 아마 저게 그 재고 자산에 대한 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니까 네, 그 충당금 쌓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당금리라든가 네.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리고 장비회사 단에서는 P&T가 지금 물론 부채 300. 비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3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그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 투자가 됐든 아니면 또 많이 팔리는 물건들에 대한 찍어내야 되는 네네. 이런저런 곳에서 오는 원자재에 네네. 대한 그 선구매 그런 부분도 그런 있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부채로 잡히니까 좀 클 수도 있지만 네. 어쨌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서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저렇게 크면 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 나노신소재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네. 한번 볼까요? 예, 나노신소재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는데요. 요즘 네. 그 실리콘
음극재에 네네. 대한 기대감들이 자꾸 있습니다. 커지는 것 네, 같아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 양극재보다도 네. 이 실리콘 음극재가 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 배터리 성능에 대한 네네.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네네. 이쪽이 좀 낮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충전소 많아지기 전에 충방전 일단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럼 충방전이 빨리 되려면 실리콘 음극재가 성능을 당연히 충방전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가장 그 고성능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확대가 못 됐던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그렇거든요. 지금 킬로그램당 실리콘 음극재도 50불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도 계속 가격이 비쌀 수는 없는 게 지금 대규모 지금 포스코 실리콘을 비롯해서 SKC, SK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로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각종 지금 LNF 또한 지금 그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실리콘 음극재 공급업체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 해외 업체들도 사실 일본의 시네츠 화학만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뭐 BTI라든지 이제 글로벌 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업체들도 굉장히 그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흑연 음극재나 인조흑연 음극재는 시장이 계속 그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만 지금 가파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그래서 아까 나노신소재 한번 실적 네, 한번 나노신소재 저희가 실적 한번 한번 보죠. 설명해드렸으니까 실적 한번 봐드리면 2분기 매출은 208억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일회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노신소재 관련돼서 그 CNT 도전제 부분이 매출이 지금 2분기에 출하량이 좀 늘어나면서 거의 40% 가까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CNT 도전제 매출이 전체 나노신소재의 전사 매출을 끌어당겼는데 나노신소재에는 태양광 소재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소재도 들어간다는데 태양광 소재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 상당히 매출 부진이 좀 나왔다. 그리고 지금 판매 관리비 여기 보시면 지금 상당히 판매 관리비도 지금 41억대에서 지금 38억대로 좀 판매 관리비도 좀 줄이면서 비용 절감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CNT 도전제 매출 비중이 전체 100%에서 여전히 지금 4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40%에서 50%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 거의 60%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년 기준으로는 80%대까지 나오는데 이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제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이유가 CNT 도전제가 지금 마진이 가장 좋고요. 21% 마진 나오고요. 태양광 소재나 디스플레이 소재 쪽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소재나 디스플레이 소재 쪽 비중이 계속 적어져야지 전체 매출도 커지고 이익률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7월 달 한번 그 우리 전기차 판매량 어떤지 한번 또 그 데이터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네네. 7월 달 거 데이터 한번 보시면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도 51.1% 성장했고요.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 침투율이에요. 신차 기준으로 9.2%를 기록했고요. 11만 9,853대를 기록했습니다. 50% 넘는 성장이 계속 매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 영국에서는 전년 대비 78.5% 증가한 34,712대를 기록했고요. 점유율로 치면 24%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보시면 프랑스는 3만 100대 정도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 점유율로 치면 23.3%로 유지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1만 369대를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점유율 같은 경우는 59.9%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면 7월 달 전기차 시장이 축소된 건 아니에요. 네, 계속 성장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좋은데 근데 하나 걸리는 거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더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배터리 수출이 맞습니다. 줄었다는 거 네. 이게 조금 마음이 찜찜하네요. 네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LG엔솔이 들어가는 모델, 완성차에 어떤 모델이 들어가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LG엔솔은 테슬라 모델 3Y에 들어가고요. 폭스바겐 ID3랑 4에 들어가고요. 포드는 머스탱 마흐 2. 근데 요것도 지금 이슈가 생겼죠. 지금 포드 머스탱 마흐 2 LFP 배터리 그거 관련돼서 CATL 경쟁사로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6가 또 LG엔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 6월 달에 지금 누적 55% 성장 나왔는데 7월 달 거 합산하면 7월 달 거까지 해서 누적 50% 성장 7월 달 거도 누적 50%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SKO는 아이오닉 5, EV6, 메르세데스 벤츠 EQA랑 EQB 요게 나오는데 성장률 15.7% 나오는데 지금 7월 달 거 보시면 성장률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리비안 요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그 판매가 원래 10,000대 정도 예상에 13,000대 정도 판매 목표치 초과했고요. BMW i4, i7, X 요것도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쪽 파는 지금 BMW 모델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서 성장률 28.8% 적어놨는데 7월 달 거 감안하면 30% 성장률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 북미 시장에서 모델 Y랑 모델 S 굉장히 좀 단일 고객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파나소닉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모델 3, 모델 Y 요 상하이 자동차가 아까 표기된 SAIC입니다. 이 상하이 자동차에 MG ZS랑 MG4 그다음에 광저우 자동차 아이온 Y 그다음에 니오의 ET5 요게 중국 내수 시장에서 그 상용차 포함해서 56% 성장하기 때문에 CATL 지금 연간 100%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다. BYD 같은 경우는 2천만 대 미만의 아주 저가차죠. 아토3 U1 플러스가 2배 넘게 100% 이상 성장하고 있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포드의 머스탱 마하 2 판매 호조 요거 관련된 이슈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LG엔솔하고 SK온, 삼성 SDI가 지금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종 테슬라를 제외한 1등부터 5등 사이에 지금 이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모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CATL하고의 계속 그 점유율, 유럽과 북미에서 시장 침투율, 출하량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주요 2차 전지주들의 그 공매도, 그 치여 있는 현황,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네네. 일단 여전히 지금 1등,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1등, 2등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퓨처엠이 빠지지 않고 있고요. 최근 6개월 보시면 지금 이 대비율이 플러스라는 게 지금 공매도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건데 6개월 전만 해도 포스코홀딩스가 15.8% 마이너스였고요. 포스코퓨처엠이 13.27% 마이너스였는데 3개월 되면 순간 바뀌죠. 포스코퓨처엠이 공매도 세력이 지금 3.35%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0.26%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개월로 바뀌면 포스코홀딩스 지금 10.35% 계속 포스코홀딩스 퓨처엠의 주가가 부진하면서 포스코홀딩스는 10.35% 지금 공매도 세력이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9.26% 지금 수익 중입니다. 최근 5일치 보시면요. 최근 5일치도 포스코홀딩스 2.29% 여전히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92%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은 이따가 잔량 확인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19.5%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손실 중이었죠. 6개월 전에 손실 중이고 LNF는 수익 중이었는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3개월 데이터 보면 공매도가 19% 마이너스 난 거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3% 수익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1개월 데이터로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모두 지금 수익 중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8% 수익 중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6.45%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지금 수익 중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보면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공매도 가격이 47만 3천 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가 55만 원 넘었으니까 15.84%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가가 지금 54만 9천 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6개월 기준 포스코홀딩스 55만 원 정도로 보고. 55만 원 정도로 보고요. 55만 원 정도로 보고 47만 원에 했으니까 지금 15% 정도 손실 중인 거죠. 그렇죠. 6개월 기준으로 하면 손실 중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공매도는 몇 프로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쇼커버가 들어오죠? 그것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매도 주체들마다 다 다른 그쵸. 거니까 네, 기준이. 네. 하여튼 그렇고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보니까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3%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에코프로 기준으로 근데 네. 3개월 기준으로 보면 또 이게 다르구나. 네, 달라집니다. 네, 네.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한 마이너스 0.26% 정도 네네. 손실 보는 거고 네네.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한 3.35%의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 네. 거고. 네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위쪽에서 네. 이건 코스피 쪽이구나.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잔고를 현황을 보시면 그거 말씀 주신 거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가 57만 원대 대략 그 상당한 쇼커버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57만 원 기준으로 보면 얼마 정도 공매도 세력이 마이너스였냐면 평균적으로 아마 30% 정도 마이너스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에코프로 이제 요것도 KRS 정보 데이터에서 공매도 종합 정보에서 개별 종목의 공매도 종합 정보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잔고 수량이 보시면 지금 148만 주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6천억 정도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1조 4천억까지 찍었다가 6천억대까지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은 1조 4천억까지 에코프로 BM도 역시 1조 4천억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잔량 보세요. 잔고 수량이 341만 주에서 175만 주니까 절반 이상 줄었고요. 잔고 금액도 지금 1조 4천억대에서 5,300억대까지 줄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완전 반대죠. 포스코홀딩스 최근에는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한 7천억대 수준에서 최고 많이 늘어날 때는 1조 2,400억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7,500억대.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공매도 세력이 좀 수익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잔고가 줄었고요. 138만 주, 20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138만 주까지 좀 줄은 상황입니다. 최근 1개월치 현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조 가까이 늘어났다가 179만 주에서 지금 148만 주 소폭 줄었고 금액으로 치면 주가 빠져가지고 지금 6천억대 잔고 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1조 한 1,000억대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8,700억대까지 줄었고요. 잔고 수량도 200만 주 가까이 됐다가 지금 166만 주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죠. 계속 그냥 1조 5천억대 잔고 수량도 20만 주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3개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와 6개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다르네 데이터 네, 그 맞습니다. 해석이. 네, 네. 근데 일단 3개월로 보는 게 맞겠죠? 네, 보통 최근? 네, 그 정도 3개월, 1개월치, 최근 5일치 그렇게 데이터를 계속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공매도와 주주들 간에 뭐라 그럴까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아직 계속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네, 하여튼 이번 주도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요소도 분명히 있고 네. 또 경계심을 가질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맞습니다. 이제 네. 리튬 가격과 네, 네. 그다음에 배터리 수출 가격의 네, 이 동향,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적용되는 네, 네. 이 전기차의 차의 판매량이 네, 지금 중요해요. 판매 네. 그 추이 현황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